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혜진의 손을 잡아당겨 골목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혜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며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쏟아졌고 혜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며 영원한 이별의 서막이 열렸다. 혜진은 그 키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그녀에게 지은은 항상 먼 존재였다. 지은은 학교의 스타 육상 선수로 밝고 대담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혜진은 도서관의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그들은 같은 과였지만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지은은 그런 행동을 한 걸까? 혜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눈을 뜨자마자 그 일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진심,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어제 지은이랑 혜진이 키스한 거 봤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수업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 혜진은 카페테리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갑자기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혜진아, 어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랬어? 사람들 다 봤어.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좋아? 오랫동안 그 말에 혜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에 대한 감정을 느꼈지만 항상 숨겨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혜진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엄격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그녀를 완벽한 딸로 키우려 애썼다. 혜진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해. 어머니의 말이 항상 맴돌았다. 지은과의 이 감정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스포츠 선수로서의 성공을 기대했다. 여자끼리. 그건 안 돼.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지은과 캠퍼스 뒤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이 감정,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숨겨야 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돼.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적 갈등이 싹텄다. 혜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옳은가? 가족에게 말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지은의 경기 날이었다. 혜진은 처음으로 관중석에 앉아 그녀를 응원했다. 지은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혜진의 가슴이 벅찼다. 지은이 우승하자 그녀는 혜진을 찾아와 포옹했다. 그 순간 친구 하나가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너희 둘, 뭐야? 그 물음에 지은은 서둘러 헤어졌다. 혜진은 상처받았다. 이미 시작됐어. 숨기기 힘들어.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어머니와 마주쳤다. 오늘 학교 어땠어?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질문에 혜진은 대답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은에 대한 감정이 커져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왔다. 사회의 정죄, 가족의 실망. 혜진은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왜 나일까? 왜 지은일까? 지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코치는 집중해. 개인사에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혜진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만나자. 그 만남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나 여자 좋아한 적 처음 아니야? 하지만 너처럼 강하게 느껴본 적 없어.
지은의 고백에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주말에 몰래 만나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폈다. 한 번은 지은의 친구가 의심을 품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혜진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LGBT 관련 책을 몰래 읽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야. 이 책의 내용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지은과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잃을 것이 너무 많았다. 가족, 친구, 미래. 혜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은은 혜진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 목걸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혜진은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집에서 어머니가 물어볼까 봐.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친구 선물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말은 혜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더 이상. 한 주 후, 지은의 가족 모임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혜진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 그 대화는 그들의 첫 번째 다툼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조금만 더 참아으라고 했고 혜진은 참는 게 지쳐라고 응수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의 전 여자친구, 수민이 나타난 것이다. 수민은 지은의 과거 연인으로 고등학교 때의 비밀이었다. 지은아, 아직도 나 생각해. 수민의 물음에 지은은 당황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질투와 불안이 그녀를 덮쳤다. 지은이 나를 배신할까? 혜진은 지은을 추궁했다. 수민이 누구야? 지은은 솔직히 털어놨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혜진은 믿기 힘들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더 커졌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회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혜진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 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지은은 수민과의 만남으로 인해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수민과의 관계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다. 너 미쳤어. 여자끼리 친구들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제 혜진과의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쌓였다. 코치는 요즘 성적이 떨어져.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다. 지은은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한 번은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다 지은의 지인이 봤다. 지은아, 그 여자 누구야? 지인은 물었다. 지은은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혜진은 상처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울었다. 나는 친구가 아니야? 왜 숨겨? 그녀의 결정은 흔들렸다. 혜진의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왜 늦게 들어와? 남자친구 생겼어. 혜진은 잔이에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솔직히 말해. 엄마는 내 행복만 바래. 그 말에 혜진은 눈물이 날 뻔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혜진을 위해 용기를 냈다. 우리 부모님께 말할까? 하지만 혜진은 두려워했다. 아직 안 돼. 사회가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정죄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그런 건 비정상, 사람들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갈등은 고조됐다. 수민이 다시 나타나 지은을 유혹했다. 혜진보다 나랑 다시 해. 지은은 거절했지만 그 소문이 퍼졌다. 혜진은 충격받았다. 너, 수민이랑. 지은은 부정했지만 혜진은 믿지 않았다. 첫 번째, 배신의 감정이 싹 텄다. 혜진은 우리 그만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제발. 하지만 혜진은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었다. 이 사랑, 너무 아파할.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왜 수민을 만났을까? 그들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혜진은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혔다. 하지만 지은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돌아갈까? 포기할까? 내적 투쟁이 계속됐다. 이별 후 혜진의 일상은 무너졌다.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다. 지은을 마주칠까 봐의 지은은 경기에서 실수 연발로 코치에게 꾸중을 들었다. 집중해. 코치의 말에 지은은 네라고 했지만 마음은 혜진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혜진은 읽고 삭제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학교 프로젝트로 함께하게 됐다. 조원, 혜진, 지은, 교수님의 발표에 둘은 당황했다. 첫 미팅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 일만 하자. 혜진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프로젝트 중 지은의 손이 혜진의 손에 스쳤다. 그 순간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혜진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왜 다시 느껴? 포기했잖아.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나, 지은 좋아해. 여자야. 친구는 충격받았다. 그게 가능해. 친구의 반응에 혜진은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죄를 실감했다. 너 미쳤어. 친구의 말이 메아리 쳤다. 지은은 가족에게 솔직해지려 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어머니는 뭐라고?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실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반대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왜 이해 못해? 그녀는 혜진을 찾아갔다. 가족이 반대해.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혜진은 동요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이상함을 느꼈다. 혜진아, 요즘 왜 그래? 정신 차려. 어머니의 말에 혜진은 엄마, 나라고 하다 멈췄다.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 함께 싸우자. 지은의 말에 혜진은 시시간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수민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과 혜진, 여자끼리 사귄 데 학교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변태야. 누군가의 속삭임에 혜진은 울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누가 그런 거야? 수민을 찾아가 따졌다. 왜 그래? 질투. 수민은 내가 놔버렸잖아. 배신의 연쇄가 시작됐다. 혜진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더 못 버텨.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나랑 같이 이겨내라고 했지만 압력이 너무 컸다. 혜진의 아버지가 알게 됐다. 너 뭐 하는 거야? 집 나가. 아버지의 분노에 혜진은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나 데려가.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사회적 압박은 계속됐다. 지은의 경기가 취소될 뻔했다. 이미지 문제야. 코치가 말했다. 지은은 그만두겠어요. 라고 선언했다. 스포츠를 포기하는 대가였다. 혜진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지은은 아니, 우리 사랑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들의 결의가 강해졌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혜진은 친구들을 잃었다. 너랑 안 놀아. 친구들의 말에 그녀는 고립됐다.
지은도 팀원들의 냉대를 받았다. 너 때문에 팀 이미지 나빠 내적 상처가 쌓였다. 혜진은 일기를 쓰며 기사랑 같이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있어? 너랑 함께라면 위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그들은 도전을 맞이했다. 동성애 권리 단체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 많아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위대가 그들을 비난했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지은이 혜진을 보호하며 다쳤다. 괜찮아, 혜진의 눈물에 지은은 함께라면. 지은의 부상은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혜진은 지은의 손을 잡고 미안해 그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탓 아냐. 우리 선택이야. 퇴원 후 그들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새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경력의 흠집 지은의 이력서가 거부됐다. 혜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돈 벌어올게. 하지만 피곤함에 지쳤다. 지은은 나도 일할게 라고 했지만 부상으로 어려웠다. 그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이게 우리 대가야. 혜진의 물음에 지은은 후회 안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가족의 연락이 왔다. 혜진의 어머니가 집으로 와이라고 했다. 혜진은 못 가요 라고 거절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그 통화 후 혜진은 무너졌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아.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의 가족도 돌아와 라고 했지만 지은은 잔돼 라고 말했다. 수민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혜진 버리고 나랑 해. 지은은 꺼져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복수로 소문을 더 퍼뜨렸다. 그 둘, 동거해.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혜진은 이사 갈까? 라고 했지만 돈이 없었다. 압박 속에서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혜진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화해 후 그들은 결혼을 꿈꿨다. 한국에서 안 돼도 해외에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비자, 돈, 모든 게 문제였다. 혜진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싸우자. 그들의 결의는 강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혜진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왜 우리만?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희망이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격렬했다. 그들은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했다. 지은이 다시 다쳤다. 집으로 가자. 혜진은 울었다. 집에서 지은은 후회해 라고 물었다. 혜진은 아니. 너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혜진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데려갈게. 아버지의 말에 혜진은 단가요. 아버지는 내 인생 망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혜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고 떠났다. 그 사건 후 혜진은 가족과의 단절을 실감했다. 이게 대가야. 그녀의 눈물에 지은은 안아줬다.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는 말했다. 혜진은 미안함에 사로잡혔다. 내 선택이 지은을 아프게 해.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수민의 최종 배신이 왔다. 그녀는 지은의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지은, 동성애자야.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지은은 무너졌다. 끝났어. 혜진은 아니. 함께 이겨라고 했지만 지은은 미안해. 헤어지자. 위별의 선언이었다. 혜진은 충격받았다. 왜? 지은의 결정은 그녀의 희생이었다.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지은의 말에 혜진은 울었다. 안 돼.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혜진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식성이 시작됐다. 이별 후 혜진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갔다.
새 삶 시작할게요. 하지만 지은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지은은 스포츠를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됐다. 이게 나야. 하지만 후회가 남았다. 수개월 후, 혜진은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지은이 아파 친구의 말에 혜진은 달려갔다. 병원에서 지은을 본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왜 왔어? 지은의 물음에 혜진은 사랑해. 지은은 나도. 그들은 재회했다. 하지만 지은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 것이었다. 사회 탓이야. 의사의 말에 그들은 분노했다. 회복 중, 그들은 과거를 돌아봤다. 우리 선택, 옳았어. 혜진의 물음에 지은은 후회 안에 가족들이 다시 나타났다. 혜진의 어머니가 기해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도 미안해. 변화의 시작이었다.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였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권리 운동에 참여하며 평등을 위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혜진은 이 사랑, 같이 있어 라고 느꼈다. 지은은 너 덕분에 강해졌어.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가 완벽하지 않아. 수미는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과거야의 그 용서는 그들의 성장을 상징했다. 혜진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 우 그 책은 LGBT 커뮤니티에 희망을 줬다. 지은은 코치로 복귀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결혼할까? 지은의 제안에 혜진은 능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이 참석했다. 축하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사회의 변화가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정죄의 시선이 있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 많아. 그들은 운동을 계속했다. 혜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감사해. 독자들의 편지에 힘을 얻었다. 지은과 혜진은 함께 늙어갔다. 이 선택, 후회 안에 그들의 삶은 증거였다. 사랑의 대가, 희생, 성장. 모든 게 그 안에 있었다. 이 사랑이 사회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가?